먼저 저보단 해설지가 더 잘할 거거든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구황서 방송입니다. 자기 전에 수특 독서 하나 시원하게 읽고 자려고 했는데 먼저 인트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요거 먼저 방법 안내부터 가겠습니다. 저도 뭐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해볼까요? 박민석은 정보 처리 독서라는 걸 주장한다. 이렇게 잡을게요.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서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할 건데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그런 어떤 독서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늘려면 올바른 방법이면서 점검이 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내가 빠뜨린 게 뭔지가 명확하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어차피 4개밖에 없어요, 행동은. 그 4개의 행동 중에 내가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면 점검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4개밖에 없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게끔 보여주기 위해서 4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4개밖에 없어요. 이 4가지 행동을 적재적소에 맞게 잘 수행하시면 된다. 근데 그 적재적소도 긴 글을 읽을 때 쭉 그냥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문단별로 이게 다 됐는지 점검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에만 쫓기지 않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갈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요 정보 처리 독서입니다. 첫 번째, 그런갑다 하기. 읽어서 내가 알겠고 완벽하게 모든 걸 처리했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1번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비문학 지문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방금 여러분들이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비문학 지문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갑다 라는 걸 일부러 하고 있죠. 왜? 관심을 가져야 잘 읽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번, 흔히 말하는 유기적 독해인데요. 그 유기적 독해를 할 때 결과적으로 글을 쭉 읽었더니 흐름이 만들어지더라, 얘랑 연결이 되는 거 잘 봤지, 이렇게 말하는 게 유기적 독해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뭔가 앞에서 말한 것 같아, 말 바꾸기를 했거나 혹은 이건 앞에서 말한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응되는 내용인 것 같아, 말 바꾸기와 대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방향이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이어질 건데 그걸 앞에서 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걸 가지고 이거 어디서 말했더라?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강사는 찾고 여러분은 못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아보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연결 의 핵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앞 정보와 연결하기를 먼저 수행하는 겁니다. 1번 다음엔 2번입니다. 2번 다음에 2번이 없으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앞에서 아직 설명해주지 않은 정보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면 기대해보는 거죠. 뭘? 뒤에서 설명해주겠지 라고 기대해보는 건데 실제로 3번까지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도 안 해줘. 그러면 진단하세요. 어휘력 문제예요. 그 지문이 선을 넘은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어휘력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어휘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손을 써서 처리하기. 1번과 4번은 관계가 밀접합니다. 1번 그런갑다가 바로 되면 손을 쓸 필요가 없지만 1번이 안 되면 바로 4번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1번에서 무언가 조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읽었을 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계가 좀 잘 모르겠고 이걸 뭔 말하는 거야 싶다면 바로 손이 나가서 손이 머리를 도와주는 그 작용을 수행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건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례반비례, 최대 최소, 그리고 공식이나 분수가 나온다, 이럴 땐 무조건 메모한다가 기본이고요. 비례반비례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메모해 주시면 되겠고 최대 최소는 그냥 그 최대 최소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식은 괜히 한번 따라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수도 똑같이 쓴 다음에 보통 그냥 대충 말로써 분수를 제시할 때도 있거든요. 뭐를 뭐로 나눈값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분수로 표현해 주셔서 분모 분자 이 구조로 분명히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모 분자 이 관계가 되면 뭐랑 관련 지어야 될까요? 비례반비례랑 관련 지어 줘야겠죠. 분모랑은 반비례하고 분자랑은 비례한다. 요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교대조가 있다. 비교대조가 있으면 괜히 1번, 2번 번호 붙일 거예요. 또 단순 나열, 괜히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쭉 훑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땐 1, 2, 3, 4, 5, 6, 7 몇 번까지 있든 간에 다 번호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번호 붙이기는 왜 하냐면 저 번호를 붙임으로써 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할 수 있던데 컨디션 타요, 난이도 타요.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 하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약속입니다. 거의라고 말했죠. 하나 무언가를 더 나중에 하게 된다면 구조, 문단 내의 구조, 문단과 문단이 이루는 구조, 그로 인해 글 전체의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덧붙이더라도 정보 그 자체를 처리해서 하나씩 읽어나가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만들어가는 행동은 이게 답니다. 1, 2, 3, 4 같이 읽으면서 조금씩 아마 교정이 될 만한 건 뭐냐면 1번 그런갑다 하기. 이게 저의 그런갑다와 여러분들의 그런갑다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배경지식에서 좀 차이가 나는 순간일 텐데 저는 배경지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1번이 진짜로 누구나 될 때 그때만 그런갑다 해볼게요. 그리고 4번 손을 써서 처리하기. 손을 써서 메모와 표시를 통해 처리하는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못하겠죠.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연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써서 처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배워가는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누구나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되는 행동인데 우리가 놓쳤다면 그걸 점검하면서 함께 해주면 좋겠죠. 수특 독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건 수업 때도 똑같이 요 내용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구독, 좋아요. 자, 추천부터 가겠습니다. 제발 쉬운 거 나와라. 슛! 제발. 293쪽 자연물에 담긴 과학의 원리. 과학이네요. 어려울 듯. 책부터 피고 돌아올게요. 처음부터 과학 지문
이게 맞나 싶지만 예 운명이겠죠. 어쩔 수 없겠죠.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로마키 켜놨더니 여기 색깔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뭐 중요하지 않죠? 들어가 볼게요. 검정색 펜만 쓰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벽에 매달려 있는 도마뱀 부치나 무리를 떠다니는 소금쟁이는 마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이 정보를 읽고 해야 되는 생각은 1번이겠죠. 그런갑다. 근데 약간 도마뱀 부치. 솔직히 전 도마뱀 부치가 뭔지 모릅니다. 소금쟁이는 알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마 뭐 위에 있거나 어디에 떠 있거나 뭐 한가 보죠? 두 동물이 이처럼 중력을 극복하고 벽에 붙거나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데는 각각 다른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각각 다르다 정도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하면 될 듯? 벽에 잘 달라붙은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표면에는 미세한 털이 있다. 요게 비결이겠군요. 근데 아직 뭐 처리할 건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이 털은 위랑 연결하면 이거 하면 되겠네요. 미세한 털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벽에 매달릴 수 있다. 그동안 다 1번 행동들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2번 앞정보와 연결을 했습니다. 이 털은 길이가 뭐 그렇고 굵기가 이래서 매우 짧고 가늘대요.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에는 이러한 털이 수백만 개 배열되어 있다. 표면적은 평평할 때보다 울퉁불퉁할 때 더 커지므로 표면적은 커집니다. 모일 때보다 울퉁불퉁이 늘어날 때. 4번에 비례반비례 한 거죠. 어거지로 비례반비례 느낌이 나면 혹은 비례반비례로 고칠 수 있으면 바꿔서 그냥 해놓으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비례반비례 메모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문제에 나오니까가 아니라 문제에 중요하게 나오니까 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처럼 수많은 털은 도마뱀 부치 발바닥의 표면적을 크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도마뱀 부치는 벽에 안정적으로 붙어있을 수 있다. 표면적이 커지면 안정성이 커지나 봐요. 어떤 안정성? 벽, 붓, 안정성. 끝. 1문단이 끝났습니다. 1문단에서 해야 되는 일 다 했나 볼게요. 1문단 별로 할 게 없었네요. 할만 했고요. 할 일 다 했어요. 점검 끝났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 행동들을 그냥 공연하듯이 한 번에 쭉 펼치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는 다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잘 하면 좋은 건데, 괜찮아지는 건데. 표면적이 넓으면 왜 벽에 잘 붙을 수 있을까? 잘 붙는다고 말했지만 왜 잘 붙는다고 말 안 했으니까 내용을 봐야겠죠? 보통 뭐 이런 걸 하긴 하죠. 많은 수업들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온다. 근데 그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요?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에 존재하는 쌍극자 간의 인력과 관련이 있다. 분자에 뭐가 있다? 쌍극자가 있고 여기 안에 쌍극자니까 극자가 서로 쌍인가 본데요. 인력과 관련이 있다. 서로 당기는 힘이긴 한 건데 어휘력이 없다면 뭐 못했을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원자에는 음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는 경우 두 원자가 갖고 있던 전자는 공유된다. 와우. 원자라는 게 있으면 음전하라는 걸 띠는 전자가 있대요. 손을 쓰는 4번 행동을 하고 있죠. 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는 경우 분자는 이러한 원자가 여러 개 있나 봅니다. 두 원자가 갖고 있던 전자는 공유된다. 뭐야? 여기에도 전자가 있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본데요. 혹은 분자가 되는 형태가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붙어서 서로 공유되는 이런 형태라면 조금 더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요게 조금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공유되는 느낌. 전자라고 말하는 내용은 앞이랑 연결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전자는 뭘 띈다? 전하를 띈다. 까지는 앞정보랑 연결할 수 있었으니까. 이때 공유전자는 뭐죠? 원자의 결합으로 인해 공유된 음전하입니다. 앞정보와 무지성 연결을 하고 있죠. 분자 내에서 비대칭적으로 분포되는데 분자 안에서 원자가 공유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에 따라 공유전자의 분포가 달라진다. 분자 안에서 분자는 요 큰 무언가를 얘기하는 걸 수 있겠죠? 원자가 공유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크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커지겠네요. 공유전자의 분포가 달라진다. 왜? 많이 땡기니까 어디로 많이 끌려가나 보죠. 처리 다 했네요.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염화수소는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요 모양이 더 맞네요. 결합이라는 건 이렇게 돼서 왜? H?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한 거 맞잖아요. 수소보다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수소보다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2번 앞정보와 연결하긴 하는 건데 얘가 더 공유 전자를 많이 끌어당김.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공유 전자가 치우쳐 존재하게 된다. 여기에 아마 음전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존재하게 되나 봐요. 이로 인해 수소 쪽에 부분 양전하가 형성되고 양 얘기할 때 그거구나. 양전하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죠? 음전하가 없어서 그런 건가 봐요. 염소 쪽에 부분 음전하가 형성된다? 왜? 음전하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처럼 크기가 같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전자의 배열을 쌍극자라고 하고 염화수소나 물처럼 영구적으로 쌍극자를 얘는 영구적으로 쌍극자를 갖나 봐요.
쌍극자가 뭔데? H쪽에 플러스 요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쌍극자가 되는 건가 본데요? 이걸 극성분자라고 한다. 극성분자의 내용은 뭐였죠? 영구적 쌍극자. 쌍극자는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염화수소 분자의 양전하와 음전하는 가까이 있는 다른 염화수소 분자의 음전하와 양전하를 끌어당기게 되는데 각각 끌어당긴다. 양전하는 뭘 끌어당긴다? 음을 끌어당기고 음전하는 양전하를 끌어당긴대요. 각각이니까. 이처럼 극성 분자들의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을 키솜힘이라고 한다. 어렵네요. HCl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CI예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각각 끌어당긴다. 뭘? 다른 염화수소 분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얘는 얘를 끌어당기고요. 얘는 얘를 끌어당기게 되는 뭐 이런 순간이 되는 게 바로 키솜힘인가 보네요. 처리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네요.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은 극성 분자가 아닌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극성 분자가 아닌 무극성 분자. 얘는 쌍극자가 없나 보네요. 뭐 한지 알겠죠? 2번으로 앞정보랑 연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에서 쌍극자 간의 인력이 생긴 것일까? 그런 말을 했나? 아, 그러네. 2번 앞정보랑 연결한 다음에 그러네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무극성 분자에 쌍극자를 가진 분자가 가까이 가면 순간적으로 무극성 분자에 쌍극자가 생긴다. 이 무극성 분자가 뭔데?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 앞정보와 연결한 겁니다. 쌍극자가 생기는데 이러한 쌍극자를 유도 쌍극자라고 한다. 도마뱀 발바닥은 무극성에서 갑자기 쌍극자가 생기게 되는데 얘가 바로 유도 쌍극자가 된다. 극성 분자에 있는 쌍극자 간에는 영구적으로 인력이 작용하지만 왜 인력이 작용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니까. 유도 쌍극자는 일시적으로 극성을 띠는 것이므로 유도 쌍극자와 다른 쌍극자 간의 인력도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뭐 그렇겠네요. 다 일시적인 거. 영구 극성 분자는 영구적이지만 유도 쌍극자는 일시적이다. 1번, 2번 넘어가면 되겠는데요. 뭐 했는지 알겠죠? 4번에서 번호 붙이기 한 겁니다. 이처럼 영구 쌍극자를 가진 극성 분자와 유도 쌍극자를 가진 무극성 분자 사이에 만들어진 일시적인 정전기력을 디바이 힘이라고 한다. 키솜 힘은 뭐였는데? 극성 분자들의 전하 사이에 발생하나 키솜 힘은 영구적이고요. 그리고 디바이 힘은 일시적이네요. 그리고 얘는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가 아니라 극성 분자와 유도 쌍극자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어야 됩니다. 극성과 극성이면 안 돼요. 얘는 키솜 힘이니까요. 괜찮나요? 한편 얘를 보고 키솜 힘과 연결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왜? 앞에서 비슷한 걸 말했는데 아예 다르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내용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게 문제에 나올 거니까 중요할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당연히 파악이 되는 내용이니까. 파악해야만 하는 내용이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무극성 분자끼리 계속 만날 때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엥? 어떻게 인력이 작용할 수 있지? 그동안은 뭐 쌍극자가 되고 극성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럴 때 됐던 건데 분자 내에 있는 전자는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전자가 뭔데? 음전하. 이로 인해 전자를 특정한 공간에서 발견할 확률인 전자 밀도, 확률, 전자 밀도도 원래 모여있는 그거 아닌가? 라고 배경 지식이 만약에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분자가 한 곳에 많이 모여있으면 밀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발견할 확률이 높겠네요? 똑같은 거네. 분자의 특정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왜? 계속 움직이니까. 뭐 했죠 방금? 2번으로 앞정보랑 연결했죠? 이러한 전자의 분포 변화 때문에 무극성 분자에 일시적으로 극성이 생겨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음전하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극성이 생길 수가 있지? 어떻게 쌍극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쌍극자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건데 올라가 보면 알죠. 여기도 공유전자가 치우쳐 존재해가지고 음전하가 없어지니까 양전하가 형성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똑같은 거죠. 서로 전기 음성도가 달라서 괜히 갖고 가는 그런 게 없어도 움직이다 보면 일시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만들어질 수 있죠. 왜? 분포 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이와 같은 유도 쌍극자를 가진 무극성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을 런던 힘이라고 한다. 런던 힘은 일시적이긴 하겠네요. 근데 유도 쌍극자를 가진 무극성 분자 간에 유도긴 유도인데 무극성과 무극성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랑 보면 안 되죠? 극성과 유도의 만남이면 안 되고요. 극성과 극성의 만남이면 안 됩니다. 왜? 요건 디바이였고요. 얘는 키솜이니까요. 비교 대조를 많이 해야 되네요. 일반적으로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전자의 수가 많고 비례반비례 전자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될 수 있으므로 런던 힘도 커진다. 전자의 비대칭 분포 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런던 힘이 커지죠. 비대칭 분포는 런던 힘을 만들 수 있게 서로 무극성이 갑자기 쌍극자를 가진 그런 순간이 되는 이유일 겁니다. 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까 2번으로 연결해보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겠죠? 개별 분자의 런던 힘은 약하지만 분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큰 힘을 갖게 된다. 왜? 런던 힘 곱하기 여럿이니까 개별 분자의 런던 힘은 약하다. 왜? 가장 약한가 보죠. 우연히 생겨난 그 움직임 속에 갑자기 뿅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니까. 뭐에 비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디바이 키솜보다 약하겠죠. 앞정보와 연결한 겁니다. 분자의 수가 많을 경우 꽤 큰 힘을 갖게 된다. 분자수 런던 힘. 표면적이 넓을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분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런던 힘이 커지고 이로 인해 도마뱀 부치의 발바닥은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이 넓다는 건 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런던 힘이 커진다는 것이다. 괜찮네요. 이로 인해 표면적이 넓어져서 힘이 세진 것이다. 표면적이 넓으면 벽부는 안정성이 커지는데 왜 그런가? 런던 힘이 커지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분자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였다. 이 내용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괜찮네요. 소금쟁이까지 해야 돼? 네. 소금쟁이는 위에 문단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갑다 하시고 물의 표면 장력과 소금쟁이의 독특한 다리 때문이다. 한번 써. 독특다리. 액체 내의 분자들은 분자 간의 힘에 의해 모든 방향에서 뭐 할 건데 또 당겨지고 있다. 모든 방향에서 서로에게 인력이 작용하나 본데요. 인력이라는 말 어떻게 알았는데 앞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들에 의해 옆과 아래쪽으로 당겨지지만 표면 위쪽으로는 당겨지지 않는다. 그러네. 왜? 위는 액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액체 내에 있는 것들은 서로서로 인력이 작용하는데 위는 액체가 아니니까 작용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분자 간 인력은 표면의 분자들을 액체 속으로 끌어당기고 이 힘으로 인해 물 표면은 탄성이 있는 막처럼 팽팽해진다. 왜 당겨질 수 있을까요? 표면이 있으면 여기선 당기지 않아. 여기선 당기지요. 그러면 밑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당기는 힘인 인력이 커질수록 팽팽한 느낌도 커지나 본데요.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장력으로 액체가 표면적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 괜히 한번 써놓는 거죠. 소금쟁이의 다리가 물을 누르면 물의 표면 장력이 소금쟁이의 다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받쳐준다. 누르면 받쳐준다. 그 인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팽팽해지니까 팽팽함이 받쳐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이랑 연결한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이상으로는 배경 지식이잖아요. 표면 장력은 액체의 온도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액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나오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서 분자들 간의 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표면 장력은 작아진다. 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표면 장력은 작아진다. 아,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인력이 약해지나 본데요? 그래서 왜냐면 인력 그 자체가 표면 장력의 이유였기 때문에 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비례라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정보랑 연결하면 그렇죠. 표면 장력은 작아진다. 아, 인력도 작아지나 보다. 또한 액체마다 분자 간 인력이 모두 다르므로 액체의 종류에 따라 표면 장력도 모두 상이하다. 분자 간 인력이 커지면 표면 장력도 커지겠죠. 근데 다를 수 있겠죠. 수은이나 물처럼 분자 간 인력이 큰 액체는 표면 장력이 크고 나왔네. 에탄올이나 아세톤처럼 분자 간 인력이 작은 액체는 표면 장력이 작다. 정리하면서 이해한 것 같은데요. 넘어가도 되겠죠? 나중에 이 정도는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종류 체크 필요. 마지막 문단인가 본데요. 소금쟁이의 다리에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수많은 털들이 있고 그 털에는 기름기가 있다. 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의 표면 장력과 독특한 다리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이제 1번에 해당하는 표면 장력에 대한 걸 먼저 말했다면 2번이 이제 독특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기름기가 있다?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친수성,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문학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모른다면 여기 안에서 체크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무극성 분자가 소수성을 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으면 물과 친하지 X. 예를 들어 왁스, 물을 뿌리면 극성인 물 분자가 소수성을 띠는 무극성 왁스 분자와 결합하지 못하고 작은 구슬 모양으로 흘러내린다. 기름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 것처럼 소수성을 띠는 소금쟁이의 다리는 물 분자와 결합하지 않아 소금쟁이가 물 위에 잘 떠있을 수 있게 한다. 되게 쉬운데 이건? 또한 소금쟁이의 긴 중간 다리와 뒷다리로 인해 체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 또 다른 거니까 따로 적을 필요가 있네요. 체중 분산. 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공기방울들은 다리를 물 위로 밀어 올리는 부력을 만든다. 공기방울 부력을 만든다. 이로 인해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다리 하나에 자신의 몸무게 15배의 무게를 가해도 가라앉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그냥 물 극성을 띠고 물 그 자체니까 그냥 친수성이겠죠? 친수성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물 그 자체인 거죠. 근데 기름이나 왁스 같은 것들은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이라서 소수성을 띈다? 즉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인가 보죠. 기름기가 있다. 털에는 기름기가 있다. 그러므로 소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 분산이 2번이고 공기방울이 부력을 만드는 게 3번이라면 1번은 다리 자체가 소수성을 띠더라 하는 게 1번이 되겠네요. 이러면 1, 2, 3이라는 게 독특다리의 내용이 되면서 글이 끝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장 20분 정도에 걸쳐서 지문을 읽어봤는데요. 이 정도로 읽은 다음에 아마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요? 문제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 지문만 읽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먼저 저보단 해설지가 더 잘할 거거든요. 진짜로. 해설지가 먼저 깊은데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문제 풀었는데 너가 그렇게 읽었지만 문제를 잘 모르겠다
모르겠잖아. 그런 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읽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